Here comes invasion, comic invasion. Welcome, here we are for everyone. 그래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뭐 만화가가 된다는 게 이제 잘 아시는 선생님 밑에 가서 문화생으로 계속 한 10년 이상 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작가로 데뷔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에만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만나기도 어렵고 서울에 계신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러브콜을 해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라든가 이 만화를 접근하는 이 스타일이 체계화되어 있지를 못했어요.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가 75년에 운 좋게 정말 럭키하게 신인 만화 모집에 당선이 됐어요. 그게 이제 소년 항구일보라는 데서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림이라든가 스타일이라는 게 두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한 6, 7년 동안을 계속 이제 좀 방황을 했어요. 잘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제 조카를 딱 찍는 게 명랑체, 소위 말하는 개그 만화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웃기는 만화. 그거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 길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훈련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뚱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언론 자유라는 게 보장도 안 돼 있고 핍박받고 억압받던 게 군정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리는 소위 말해서 아동들이 갖고 있는 그 감성, 그다음 동심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았어요.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회 분위기도 만화라고 그러면 약간 좀 하시하는 문화 이렇게 취급할 때라서 만화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받는데 그 심의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서. 근데 이제 한 예를 들면은 그 애들은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좀 때에 따라서는 건방진 소리도 하고 뭔 의미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모자를 자기한테 좀 못낸다고 까딱하게 있으면은 이거 불량스럽다고 수정. 애들 예를 들어서 호두무에 손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도 불량스럽다고 수정. 이제 항상 애들은 거의 성인군자처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의인화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남들이 안 그린 동물을 의인화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작가 고집이 나온 거예요. 공룡은 전 세대의 동물이잖아요. 공룡을 현대로 끌고 오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룡을 이제 서울로 현대로 이런 과정에 이제 이 만화적 이제 상상력을 이제 넣어서 이제 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둘리하면은 그냥 빙산, 빙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상징어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둘리 같은 경우는 동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동물이다 보니까 판타지도 가능하고 이야기의 주제가 확 넓어져 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둘리를 생각한 거는 한 7살, 17살 되는 아이의 가장 동심의 모습을 이제 그려야 되겠다. 그래 캐릭터를 처음에 이제 잡았고 어차피 얘가 좀 현실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친구들 자체도 굳이 현실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네라고 하는 외계에서 온 친구예요. 그 다음에 서커스단을 탈출한 또치, 그 다음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희동이라는 저 사람까지. 이렇게 되니까 캐릭터들이 어떤 틀에 매이지가 않고 그냥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러면 이 애들을 제어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른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버지 역할이에요. 아버지도 같이 뭐 중구난방으로 뛰어들면 되겠어요? 이 집만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리 없이 이 애들을 계속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눈에 독자애들을 보니까 보호자 입장이 아니라 저거 입장에서 딱 보는 거예요. 이때 길동이 나쁜 놈. 이렇게 돼요. 저는 웹툰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만화나 웹툰이나 거의 뭐 대동소이 하다 보는데 왜 저 같은 경우는 웹툰을 생각을 못하냐면 이 웹툰이 갖고 있는 그 작업 환경이 저한테는 워낙 중노동이에요. 이게 감히 엄지를 낼 수 없는 작업 환경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힘들다. 아마도 웹툰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을 계속 발전을 할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웹툰이 애니메이션화 돼 가면서 영상화될 단계까지도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는 친밀 만화, 책으로 보는 만화는 그 나름의 또 한계점은 있어요. 왜 그렇다고 해서 뭐 만화책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전자북화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화든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창의성이에요. 제가 생각보다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2년 전에 이제 어린이 동화책을 이제 세 권을 집필을 했단 말이에요. 예, 모두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이런 이야기인데, 그 작품을 만화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저를 한번 딱 돌아보니까, 지금은 계획을 잡을 때가 아니라, 뭔가를 시작을 할 때가 아니라, 마무리해야 할 때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보다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리도 하고 또 독자들과 좀 더 공유해야 될 어떤 과거의 만화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많이 시간이 난다 그러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리고 싶어왔던 것이 약간의 좀 유쾌한 프로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한번 사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성으로 들어가서 그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직함 이것을 한번 상정한 해봐야지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 와이프한테 했더니 작가니까 창작하는 걸 말리지 않으면 그 대신에 이름은 바꿔라. 그래서 제가 사실 충격 먹었어요. 이름을 바꿔서까지 이것이 그러한 장르인가. 저는 이것을 야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떤 한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의 연장에서 아마 포르노를 숙제처럼 갖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만화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제 삶과 이렇게 같이 왔잖아요. 제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그 기억으로는 거의 한 6살, 7살 때 처음 만화를 보고 그 만화에 이제 매료돼가지고 침대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마 내 삶 자체가 뭐 가족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재미도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만화라고 그러면은 이 한국이라는 그 사회가 갖는 하나의 어떤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만화가 앞으로 그 발전할 여지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언론 탄압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 맞아요. 어릴 적에 만화를 좋아했고,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무조건 따라 그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또 만화를 따라 그리면 엄청나게 많은 또 데스에 도움이 많이 됐죠. 굳이 미대를 가야 되겠다, 미대를 가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좋아했던 거랑은 많이 다른 개인의 이 존재감이 굉장히 부각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을 때에 마침 만화나 일러스트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만화과를 갔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지만 그 못지않게 굉장히 버려야 되게 다른 경험들을 쌓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적 만화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감정, 표정, 그리고 막 이렇게 관계, 이렇게 얽힌 갈등, 이런 것에 관심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의 그 역할이나 관계에 대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어딘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슬픈 만화를 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의 슬픈 감정, 그리고 또 이렇게 갈등, 뭐, 결핍, 이런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전달을 해볼까? 얘기하지 않으면서 얘기를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또 나라는 독자와 주인공의 사이에 있는 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때는 2005년도에 윤범호 선생님이 나혜석 라는 책을 냈어요. 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6살, 2살 애들을 이렇게 업고 안고 작업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나혜석을 완전히 이렇게 반전시켜 놓은 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혜석 그 이전만 하더라도 센 여자, 이혼해서 나쁜 엄마, 불행한 말년, 딱 이렇게. 그래서 나혜석 콤플렉스라고 약간 이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책을 보는 순간 나혜석은 정말 솔직하게 그 시대를 돌파한 사람이고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고 이혼하고 나서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은 길이고 죽음도 자기 선택에 의한 것인데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만 계속 구전돼서 남아있었구나. 그러니까 좀 미안했던 거죠. 어머니의 삶이 무엇보다 나혜석이랑 많이 비슷했어요. 이제 법률하던 남편, 그다음에 예술하시는 부인, 뭐 이렇게 소통되지 않.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평소에 우리한테 해주셨던 이야기나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나 외할머니나 나혜석보다 무엇이 더 행복했어? 어머니는 단지 이혼하지 않은 나혜석이었을 뿐 어머니의 삶은 어머니 삶대로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었던 것이야. 라는 것 때문에 만화를 꼭 그리고 싶었었어요.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출판 만화를 시작했었고 시대가 바뀌면서 매체가 막 확산 변화하면서 출판이라는 장르는 굉장히 나의 몸에 딱 맞는 아주 딱 적당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출판에서 아직 펼치지 못한 게 너무 많다.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조금 더 저는 제대로 된 그래픽 노블 하고 싶고 출판으로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고 또다시 젊은 친구들 다시 출판을 이렇게 반겨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진입 장벽이 좀 낮구나. 이제 자기가 그림 그리고 글 쓰고 해서 바로바로 책을 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매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 제가 그거 받아서 되게 기뻤어요. 지금 작가와 독자가 1대1로 이렇게 되게 직접적이고 강하게 만나는 매체 같아요. 영화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독자가 그 흐름을 타고 간다면, 만화는 독자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더 많이 읽고, 칸과 칸 사이 왔다 갔다 입체적으로 막 내 눈이 어딜 가 있는지도 모르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멈춰서 그 장면이 만화를 읽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가 좋아서 시작을 했고, 만화로 이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작가이면서 또 하나 좀 뭐 인생의 다른 의미를 깨달은 게 있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그것을 만화로 그려냈을 때 너무나 위안을 받고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제 회화 같은 경우는 조금 추상성이 강하니까 그게 안 되는데 만화는 말과 그림이 입체적으로 막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넘나들기 때문에 만화로 풀어졌을 때는 굉장히 회복이 가능하고 또 하나 플러스 만화에 있는 그 유머, 재미 이것 때문에 나의 어두웠던 어려움이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매력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릴 적에 어두웠던 기억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주변의 어려운
뭐든지 만화로 다 가능하게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못 그렸든 잘 그렸든 그것은 자기만의 매력에서, 자기만의 언어로서 가능한 멋진 매체, 재미난 직업. 만화의 세계로 오세요.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긴장감을 좀 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화도로 들어와서 살면서 일상에서 폭격 소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듣고 그 땅의 울림이나 그런 것도 많이 좀 느끼고 또 저희 반려견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제가 끊임없이 느낌으로써 그 위험, 두려움, 긴장감, 그리고 한국이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과연 평화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은 평화에 대한 간절함인 거죠. 전쟁은 항상 일어났고 어디에서나 그 가장 그 피해자는 민간인들이고 특히나 여성과 아이들이 2차, 3차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그래픽 노블 중에서 가장 암담하고 가장 어려웠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작품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작가로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나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소시민으로서, 한 민간인으로서, 또 한 여성으로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범위 안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사람들, 그 주위의 인물들을 인터뷰를 했던 거죠. 남한에 사는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스위스나 아니면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책들이 더 많고 북한에 대한 그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친구 김정은이 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출간이 되었고 현지에 가서 독자님들을 만나 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독재자를 내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한국에서처럼 약간 그런 반응이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의향을 너무나 잘 이해하셨고 저보다 훨씬 제 책에 대해서 내 친구 김정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고요. 해외 사람들은 사실은 국내에 대해서 물론 BTS도 있고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K-영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한반도의 역사나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 역사의 깊은 사건들이나 슬픔이나 고통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내 친구 김정은 책을 완성한 이후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2년 정도 걸쳐서 지금 작업을 끝냈는데 그게 곧 이제 올해 한국에서 나오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그 트라우마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한반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아마 맞물려서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붓과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또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손으로 하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런 오감, 육감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를 좋아해서 일단 그렇게 계속은 하되 붓과 먹보다는 좀 다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동물의 이야기, 자연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화를 한 20권 이상을 냈는데 요즘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그 만화란 무엇인가 그래픽 노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저의 그 선배님들, 선생님들의 책도 읽어가면서 또 이 시대 작가들 책도 읽어가면서 시대성이나 그런 거를 생각해가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에 만화를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저의 같은 고1학번 대학 신입생 때, 그 친구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이제 시위 도중에 또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만약 저도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이 다 사회적 모순이나 역사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아트 슈피게만 쥐라는 책이라고 아시죠? 그 책을 제가 우연하게 서점에서 봐서 이렇게 해도 저는 무거운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만화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만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사 이야기를 계속 하나씩 발굴하면서 지금 한 18편 정도의 이제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매 순간마다 저도 이제 이런 역사적 무게감이라든가 특히 노구리 사건 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작업을 할 때. 결국은 내가 하는 작업이 힘들고 되게 아픈 작업이 있지만 오히려 되게 즐거운 작업일 수 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한을 그나마 좀 풀어주는 작업이다.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작업하면서 녹원 이야기는 그렇게 무사히 끝낼 수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니까 작업이 잘 됐어요. 근데 다른 출판사에서 제출하고 다시 편집을 했어요. 다시 다 보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니까 더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뎌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거나 달라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감정을 안고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제는 좀 너무 있는 그대로를 그리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뭐 피가 난다 그러면 피 있는 그대로를 그리지 않고 좀 더 은유와 다른 방식에 빗대어서 감정을 풀어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방식, 이제 방법이 생긴 거죠, 나름대로. 저는 이제 출판 만화 책이라는 형태가 좋아서 네. 계속 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간혹가다 뭐 짧은 단편 같은 거는 웹에다 올리더라도 책이라는 형태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와서 아직도 손으로 작업하는 작가가 있다면서요? 하면서 막 되고 저는 웹툰도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출판 만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던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체다. 처음에 했던 만화는 알려야 된다. 세상에 개입한다. 그냥 이 사건을 알려야 된다. 이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에 따라서 작업을 임했던 게 초기였어요. 그냥 이런 거 정도의 이런 이야기의 역사가 있었다는 정도만 독자들이나 사람들이 인식을 해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망각이라는 거, 내가 오래전에 있었던 잘못된 일도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버리면 나중에 그 악몽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이야기들을 만화로 접함으로써 좀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그것이 희석돼 버려요. 작업을 진행하면서부터 그냥 전달, 기억의 의미, 기억을 전달해 줄게 라는 정도로만 이제 희석화되면서 어찌 보면 그 자유로워진 거죠. 그 내가 굳이 알려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갖지 않고 작업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네. 행했던 매체였는데 이게 아니구나. 만화는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진짜 칸과 칸 사이의 우주를 보여주는 것 같은 대단한 매체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이게 생각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작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고민해도 이야기가 안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영감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맞아요. 그 이제 자기가 얻는 그 이야기가 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소스들을 얻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를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인간이 이해 못 하니까 너희는 이해를 못 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고 자기네끼리 결정을 한다거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시작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이것 가지고만 먹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다큐멘터리 TV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당신이 세상에 없는 것을 할 때 세상은 당신을 먹여 살려줄 것이다. 세상에 없는 일을 할 때 세상이 당신을 필요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필요한 일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